밖에서 흔들고 때려줘야 우리가 내민 손을 잡을 거라고. 접속이 안 되지? 홍건보. 증권감독원 자본시장 조사국 홍금보 감독관님. 드디어 발톱을 드러낸 홍금보. 증감원이 무시해버린 비자금 장부를 직접 해결하겠다며 사표를 내고 호랑이 굴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화의 제목인 용쟁호투에 걸맞게 용과 호랑이의 한판 결투를 벌이게 되었네요. 부실한 채권을 사들여 한민증권을 통째로 먹겠다는 신정우 사장과 비자금 3천억 원을 찾아서 최고 주주가 되어 회사를 살리겠다는 홍금보의 싸움이죠. 게다가 이번 화를 보면 송 실장과 강노라 사이가 의심되는 떡밥이 여러 번 나왔기에 후반부에선 강노라의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신정우와 금보의 대결, 비자금을 가진 금보의 전략은 무엇이며 금보와 협력할 사람들이 누가 더 있을까요? 과연 강노라의 출생의 비밀이 있을런지 예고편에선 홍금보와 알벗이 증감원 언더커버와 해적단의 선장의 신분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전개 속도가 빨라지는 후반부 스토리 예고편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보시죠. 증권감독원의 사표까지 낸 홍금보의 계획은 비리를 밝혀 강 회장을 처벌하겠다는 것보다는 회사를 지키겠다는 것이었죠. 강명희 사장이 부탁했던 건 회사를 지켜줄 사람, 비자금 장부는 강 회장이 아닌 한민증권과 회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 말의 의미를 뼛속 깊이 느끼게 된 건 바로 미수건이의 자살 시도였죠. IMF를 앞두고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억지로 판매하게 했던 부실한 펀드 때문에 고소까지 당하며 극도의 공포로 지옥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었죠. 게다가 DK벤처스의 계약으로 40%의 인원이 감축되면서 쓸쓸히 떠나버린 방 과장. 위기 때마다 회사는 비열한 수법으로 살아남았지만 자기 손으로 불법적인 일을 억지로 도맡아야 했던 직원은 쓸 만큼 쓰고 버리는 카드 취급이었죠. 그래서 금보는 강 회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회사 사람들의 일터인 한민증권을 지키는 것이 비리장부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굳게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금보에게 신정우는 책임감으로 미안한 감정을 껴안고 사는 것은 강 회장과 싸울 깜냥도 안 되는 짓이라며 충고하죠. 비자금 장부를 찾지 못한 홍금보가 미련과 동정심으로 회사에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체 무슨 짓을 벌이려는지 알 수가 없지만 신정우가 회사를 어떻게 날로 먹으려는지를 뻔히 아는 홍금보이기에 내쫓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했죠. 송 실장은 어때요? 비자금 털린 거 알면 바로 너 잡으러 오겠지. 홍금보의 전략은 방안을 가득 채운 3천억 원의 비자금으로 회장 일가가 가진 주식의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겠다는 것인데요. 채권 만기가 돌아왔을 때 돈이 없으면 주주라도 당장 맡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홍금보가 지분을 확보하면 반격이 가능해지는데요. 신정우 사장을 해임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도 있고 남은 비자금으로 회사에 직접 자금을 수혈해서 DK벤처스의 빚을 갚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DK벤처스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DK벤처스가 회사를 헐값에 가져가려면 주주들의 동의나 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한데 대주주인 홍금보가 이를 법적으로 물고 늘어진다면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밖에서 흔들고 때려줘야 우리가 내민 손을 잡을 거라고. 그 다음은 알지? 예고편에선 DK벤처스가 동남아 기업 사냥꾼으로 이미 소문이 난 상태. 신정우는 해적단에 퍼뜨려진 소문을 역이용하기 위해 댓글을 쓰며 여론을 만들어가는데요. 한민증권 강 회장은 해적단을 통한 여론이 거슬려서 통신사의 여의도 해적단을 고발하여 폐쇄시켜버린 것 같습니다. 하필 그때 홍금보와 고복희도 해적단의 선장을 같은 편으로 만들려고 애쓰던 중이었죠. 누굴까? 찾아서 편 먹어야지. 접속이 안 되지? 글 잘못 써서 활동 정지당한 거 아니야? 그녀들의 계획을 선장이 동조해 줄 거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더 이상 선장과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만 이번엔 알벗이 먼저 홍금보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홍건보. 증권감독원 자본시장 조사국 홍금보 감독관님. 홍금보의 정체와 선장인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요. 송 실장 덕분에 말이죠. 송 실장은
봉달수의 카센터에서 홍금보와 알벗이 함께 달아났다는 말에 둘이 어떤 공작을 벌이는지 봉달수를 시켜 알벗을 미행하던 중이었죠. 봉달수를 보고 겁을 먹은 알벗은 왜 자기를 따라다니냐고 하니 봉달수는 홍금보를 어떻게 아냐고 물었을 테죠. 증감원의 홍금보를 말이죠. 그래서 봉달수 덕에 알벗은 홍장미가 홍금보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선장과 홍금보로 만나서 강명희 사장으로부터 시작된 많은 질문들을 주고받으며 협력자가 될 텐데요. 해적단의 선장이던 알벗은 이제까지 관망만 하던 회장 일가족이었지만 홍금보가 회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며 알벗이 링 안으로 들어와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차기 후계자는 알벗일까요? 그것보다 강노라의 출생의 비밀이 후반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추측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노라는 송 실장의 딸일 것 같습니다. 이번 화에서도 최인자를 불러내서 노라에게 화려한 프로필을 만들어서 회사에 본격 진출시켜야 한다고 부추기는데요. 고복희에게도 강노라 이사의 방을 준비시키며 까탈스런 최인자 핑계를 대면서 부족함 없이 하라고 하죠. 송 실장은 강 회장이 알벗과 오상무를 후계자로 생각할 때 미국의 강노라를 들어오게 해서 후계자 다툼을 벌이도록 한 장본인이죠. 수습 직원을 거치고 이제 집안으로 들인 건 모두 송 실장이 적시적기에 강 회장을 살살 꼬드기듯 설득해서 진행된 일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오상무와 적대적 관계였기에 회사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만만한 강노라를 활용하려고 하지만 신정호와 결혼을 해서 후계자가 된다고 해도 자신의 안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그리고 최인자와 아주 불편한 관계죠. 물론 최인자는 송 실장에게 평사원부터 시작해 최측근의 자리까지는 왔지만 회사를 갖기는커녕 쓰다가 잘리는 직원에 불과하다면서 회장 일가가 아니면 넘보지 말라는 투로 늘 무시했었죠. 이혼 후에 2번 더 결혼하고 이혼하는 와중에도 노라를 케어했던 사람이 송 실장이었는데요. 신정호 사장의 영입과 약혼, 이 모든 것을 고복희에게 자세히 보고 지시한 것도 자신의 계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자기의 딸인 노라를 후계자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 아닐까요? 게다가 노라가 회사에 등장했을 때 비서들이 회사를 바로 물려받는 것 아니냐며 부럽다고 수군거리는 장면 등은 노라의 반절을 위해 연출한 떡밥이 아니었나 조심스레 의심해 보았네요. 아무튼 비자금을 확보한 홍금보와 고복희의 고전 분투는 어떻게 성공할지, 알벗은 우리 편이 되어 회장 일가와 오작교가 될지, 노라의 정체에 비밀이 있을지 기대하며 다음 편을 기다립니다. 재미있는 본방 시청하시고요.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를 더 드라마틱하게 디드랍이었습니다.